네,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정말 이 주말에 뜬금없이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네요. 비트코인 폭락을 했어요. 야, 빠진 수치를 보시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게 가능한가 물을 정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돈들이 투입이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돈들이 투입이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럼 이게 11% 빠졌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날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알아보니까 하락한 이유가 아마도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도 6% 큰 폭 하락을 했죠. 최근 들어서 하락 연속으로 봤으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찰리 멍거 부회장,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이건 버블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죠. 뭐 버블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버블이라는 게 자체가 진짜 가격을 알 수 없다라는 게 버블이거든요. 그게 이제 버블의 정의인데 기본적으로 급등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어떤 가치를 내재하고 있냐 그걸 묻기보다 이제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그런 투기성 자금들,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실제의 가치를 알 수 없는 영역에 돌입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버블인 거는 맞는데 뭐 버블 아닌 게 있습니까? 지금 모든 주식이 다 버블이고 모든 자산들이 다 버블인데요. 그래서 이 얘기로 떨어졌다는 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도 권위 있는 사람이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이 제가 봤을 때 좀 큰 것 같습니다. 미 증시가 하락하면 모든 투자 자산에 하락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금, 은 포함해서 모든 한국 주식 포함해서 모든 자산들,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투기성 매물, 그러니까 투매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좀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비트코인은 한번 털 때 마이너스 20-30%를 기본적으로 가줍니다. 최근에 그러한 하락이 없길래 조금 기대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하락이 어지간하면 나오거든요. 비트코인은 상투에서 오래 못 버텨요. 특성상.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또 이쪽에서도 큰 폭 하락을 했었고 또 반등을 했었고 올라갈 땐 또 50%씩 밀고 올라가죠. 70% 올랐네요. 엄청나게 밀고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는 막 30% 기본이고요. 또 반토막 내는 것도 기본입니다. 비트코인이요.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 10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00조?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오늘 이렇게 빠진 걸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20%가 날라갔으니까 100조 이상은 그 이상은 충분히 지금 증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00조 정도가 던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큰 폭락을 맞았습니다. 근데 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의 특성상 규제를 받거나 뭐 상한제도나 하한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염두를 한 상태에서 비트코인 항상 투자를 하셨어야만 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다른 코인,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을 가지고 있지만 뭐 이 정도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 감수를 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감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변동성 때문에 또 크게 오르기도 하니까 그때 비중을 크게 들어갔다고 하면 꽤 골치 아픈 상황이죠. 아마 지금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증시가 생각처럼 그렇게 좋게 올라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그 보상 심리에 좀 타기 위해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도지코인도 꽤 큰 폭 하락했고요. 꼬리 잡아주고 있지만 EOS 역시도 이 박스에서 이만큼이나 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 박스 자리를 보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코인은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 게 좋냐면, 자, EOS와 그리고 리플의 이 움직임을 보면 이전에 큰 상승이 있었던 시기 있죠. 2018년도 때. 이때 주식시장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같이 간다는 그 특징을 이해해 볼 때 이전에 크게 올랐을 때 그 뒤로 아직 크게 오른 적이 없단 말이죠. 이 이후로 크게 모멘텀을 준 적이 없어요. 연속적으로. EOS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NFT랑 같이 연관이 돼서 모멘텀을 주기 시작했고요. 이제서야.
자,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은 지난 7월부터 7월 이후로 8월 이후로 지난해 급등을 시작했고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이렇게 된지. 그리고 1년째 보합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아직도 슈팅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격 정도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선발이라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긴 하지만 EOS나 리플 같은 경우가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코인이라고 보는데, 시가총액이나 또 규모를 봤을 때요, 코인이라고 보는데 제대로 된 모멘텀을 준 적이 진짜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2018년도 때 크게 계속적으로 오른 거 제외하면은 그 뒤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이렇게까지 모멘텀이 없을 만한 코인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얘네뿐만이 아니에요. 도지코인도 얼마 전에 급등을 했다가, 비트코인 같이 오를 때 급등을 했다가 그 뒤로도 아직 소식이 없고, 그 외에 알트 코인들 있죠. 트론 이런 코인도 주목해 볼 만한데, 이런 코인들 역시도 대시세를 아직까지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움직일 정도의 시가총액을 움직일 정도의 그 규모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다른 알트 코인들 역시도 올릴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세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그 시세가. 그리고 재료가 완전 소멸된 것도 아니고요. 또 보자니 또 ETF 선물 시장은 ETF로 승인이 됐는데 현물 시장은 아직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그게 또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부터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왜 코인은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일까 좀 궁금하시기도 하시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걸 털려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터는 이유가 레버리지 있지 않습니까? 몇 배 걸고 막 2배 걸고 5배 거는 거 있잖아요. 걔네 물량을 다 흡수하려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막 뭐 10배까지도 걸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이 다 날아가요. 반대로 투자한 사람은 그걸 다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이것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레버리지 상품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쪽으로는 아마 지금 초토화가 됐을 거예요. 그거 하신 분들은 원금이 그냥 사라졌을 겁니다. 그냥 2배만 걸어도 50% 떨어지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이 변동성이 비트코인도 심한데 레버리지 쪽으로는 2배만 걸어도 어마어마한 손실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쪽이 세력들한테 굉장히 노다지 시장이거든요. 사실은 규제도 없지, 뭐 시간 제한도 없지, 계속 그냥 건드려서 움직이고 양방향으로 치면서 돈을 싹쓸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지금 이 세력들한테는 엄청나게 이전에 없었던 돈들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 돈들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꽤 무서운 시장이라는 걸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 수익성, 기대치,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죠. 이번에 그 위믹스 같은 경우도 10배 정도 수익을 낸 사람들이 또 나오니까 거기에 또 크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위믹스도 오늘 급락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성격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1300조짜리잖아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 시가총액의 의미가 자체가 없습니다. 이 무너지는 흐름을 보면 시가총액은 의미가 없고, 그저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마이너스 한 30, 20 떨어질 때 그때부터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도 몇 번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 뒤로 비트코인에서 언급은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아무튼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보라도 이제 제가 언급했던 그 비트코인 중에 하나고, 또 우리나라 국내 게임 위믹스랑 같이 연결해서 뭐 상승을 시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 위믹스도 많이 오른 편이긴 한데, 그 거품과 열기를 보자고 했을 때 세력들이 그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근데 아직 그 정도의 기대 수익률은 세력들이 아직 가져가진 않았어요. 그 부분이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솔직히 더 많은 수익을 이 규제 없는 시장에서 세력들이 해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좀 하다 만 거죠. 지금 하다 말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폭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추세가 완전 죽은 건 아직은 아닙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제 보통 뭐 안전자산 사실 아닌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안전자산으로 보통 분류하고 있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안전자산이 아니죠. 마이너스 10% 폭락하는 건 그렇게 분류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이제 미래가치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지선 마지막으로 이제 반등자리 같은 거 분석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그걸 이야기 꼭 해야 되니까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제가 성큰 가격까지 이걸 원화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이게 국제 시세긴 합니다.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흐름상. 하지만 지금 자리도 꽤나 유력한 반등 자리긴 해요. 지금 자리도 살짝 밀렸지만 이제 밀리면서 공포심 때문에 더 던지긴 했지만 가격을 여기 유지해주면 이제 이 이상보다는 여기서부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전 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고점 때릴 때, 자, 2번 때렸어요. 고점을. 여기 고점이잖아요. 고점을 한 번 때리고 2번 때리고, 이때부터 시장 안 좋아졌죠. 우리 다 아시다시피 시장이 안 좋아져서 좀 리스크가 생겼어요. 그 뒤로 가파르게 하락을 했단 말이죠. 가파르게 하락하면 거의 여기선 반등이 이제 전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락하면 오히려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좀 전 보고 있고요. 그러면 6천원, 6천만 원대에는 6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외에 코인들을 보면은 보라 코인도 반등 라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쟨 주도주는 아니니까, 주도 종목은 아니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이건 보지 말죠. 리플 같은 걸 봐야겠네요. 리플 같은 경우도 이 라인의 반등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라인까지. 그래서 얘도 앞에 매물을 한번 소화하는 그림 가져갔고요. EOS 역시도 앞에 있는 매물 소화하는 그림 가져갔고 지금 이렇게 크게 눌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격대 바닥 라인까지 찍고 반등이 나온 거예요. 트론도 볼게요. 트론도 좀 유망한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트론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강하죠. 네, 밀대 황미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아직은 여기 추세를 꺾어서, 추세가 완전 꺾인 상태는 아니에요. 상승 추세 가운데 있죠.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요. 네, 이 만약에 이게 미국 증시가, 사실 미국 증시랑 연관성이 깊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좀 실패하잖아요. 반등 실패하고 추세 한번 더 꺾으면 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까지도 좀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미국 증시랑 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꽤 높아진 상황이죠. 그 외에는 딱히 뭐 아직은 이야기할 부분이 없긴 한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전체적인 자산이, 이거 어제 말했군요. 전체적인 자산이 상승, 그러니까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왔어요. 여기서 보통 대시세가 다 출발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대시세가 어디서 출발하냐? 뭐 여기서 출발하냐? 아니에요. 차트를 만들어서 이 가격에서부터 본격적인 랠리를 그때부터 가져가는 겁니다. 악재는 싹 빼고 이때부터 호재만 물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호재 물고 들어오면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물지는 않아요. 여기도 왜 뚫었습니까? 이제 ETF 뭐 편입된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만 힘주면은 정말 그 크게 오를 만한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근처까지 가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증시도 여기서 각도 틀어서 올리기만 했으면 여기서 각도가 쭉 이어지는 그림인데 거기서 안 하고 밀어버린 거죠. 테슬라도 여기서 하다 말았고요. 급락 나왔고 이제 머스크가 던졌고 그 다음에 보합을 그 뒤로 계속 가고 있죠. 저항을 못 뚫고 있어요. 근데 만들어는 가고 있어요. 저항은 못 뚫지만 저항까지는 한번 도달을 했습니다.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추세 중에 있고요. 이건 뭐 추세 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올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밀리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등도 워낙 세기 때문에 좀 들고 가는 기본적으로 존버 정신이 많이 탑재되어 있죠. 많은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좀 하기는 합니다. 어지간한 악재, 그러니까 뭐 심각한 악재 있잖아요. 뭐 전 세계 증시가
뭐 서브프라임급으로 박살나지 않는 이상은 떨어질 이유는 또 없다는 거죠. 떨어질 이유는 반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박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헝다 리스크가 조금 부각되고 있긴 한데 헝다 때문에라도 이렇게 밀린 걸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경제 규모 1위 국가인 미국의 회사가 넘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분명 여파가 있겠지만 또 글로벌 증시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조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전 세계의 그 증권 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가장 유력한 회사가 하나가 뭐 부도가 났다. 그럼 전 세계 부도로 번지는 게 당연한 거죠. 2008년도 서브프라임처럼. 근데 중국은 좀 특수하잖아요.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기업 규모가 뭐 세계적이긴 하지만 그게 또 세계에 미칠 만한 영향인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달라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점은 있기 때문에 여지는 좀 남겨둘 수 있다고 좀 말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 증시 올랐는데 지금 해외 증시나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나니까 조금 또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지지선 위로 점프를 했기 때문에 전 방어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때문에 주말 내내 좀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이게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 뭐랄까 쉽게 던지진 마시고 그런 부분 좀 감수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떨어진 이상 2, 3일 정도는 또 크게 큰 폭으로 흔들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감수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반등줄 때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돼요. 반등줄 때 보세요. 단 한 달 만에 60%를 밀어 올리잖아요. 전고점까지. 이 빡센 저항까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비트코인 완전 갖고 노는 거예요. 세력들이. 시가총액 1000조짜리인데 완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여기 저항이 여기 다 저항이거든요. 이 매물대 악성 매물입니다. 여기. 이 악성 매물 그냥 뚫고 계단으로 뚫고 올라가죠. 계단 상승이 가장 강한 건데 가장 호재거든요. 가장 강한 건데 그렇게 만들어서 가잖아요. 여기서 툼에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어디까지나 이거 장난 중입니다. 장난 중인데 많이 올라서 뭐 시대 차익을 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좀 거품 영역인 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뭐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건 맞지만 이제 여기서 크게 던질지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 일인데 아무튼 뭐 이전의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죽을 만한 흐름은 아니다라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상방을 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오늘 하락은 약간 의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코인 시장 자체를 버티려면 이런 하락에 좀 적응이 되셔야 돼요. 이게 늘상 있는 일이었거든요. 코인 시장은.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20-30% 떨어질 때 매수하라고 이전에 카페에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코인은 맞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코스닥 시장의 그 역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역사이클까지는 아니고 코인 특성상의 그 변동성, 그 레버리지 상품들을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맞죠? 레버리지들을 다 정리하려고 이런 식으로 미는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밀으면 이득 될 게 없는데 저기 레버리지 시장에서는 이렇게 밀면 이득이 완전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거기는 막 다 쓸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돈들을 규제 없이. 불법도 아니고 다 쓸어오는 거예요. 막 50% 베팅한 사람들, 20% 베팅한 사람들, 20배, 50배 베팅한 사람들, 그 사람들 거 싹 가져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서운 곳인데 그거는 여러분이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